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불법 체류 조장, 해외 비자 발급 비리, 나라 팔아먹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인데요. 네, 이 불법 체류자들이 40만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외에서는 비자 발급 비리들이 걸리고 있는데 이게 걸리는 경우가 아주 적은 거예요. 네, 잘 안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걸린 경우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나라 팔아먹는 건데요. 네, 이 정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민 복수비자 발급이 박항서 매직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노이, 호찌민, 다낭이라는 세 개 대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약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 2,1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5년 방문 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제보를 해가지고 SBS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2,100만 명에게 비자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자들한테도 그 10년 비자를 주겠다. 그리고 또 임시로 1년 동안만 거기 거주해도 비자를 주겠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비자를 다 거주를 위조하는 거예요. 시골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1년 이상 거주했다 그리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또는 호적을 아예 가짜 서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경찰이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강하게 다뤘어요. 다루다가 이제 굉장히 살해 협박도 많이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를 살해하려는 상황이 이제 발생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법정에 섰던 그런 얘기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대도시 5년 비자 악용, 불법 취업 브로커 적발. 이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불법 체류한다. 베트남 가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서 불법 체류 취업지를 알아봐주고 여기서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500만 원을 받고 여기서 또 한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1,500만 원 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취업하는 형태로 해서 불법 체류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정부가 이런 2,100만 명 그리고 가짜 서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게 따져본다면 거의 베트남 1억 인구가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억 인구가 다 갈 수도 있는 정황입니다. 가짜 서류를 다 만들어내니까. 이런 정황을 왜 한국 정부가 추진했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의문. 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 정부 하노이 등 베트남 대도시의 거주민의 복수비자 확대 해가지고 5년 비자를 줘서 한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브로커된 한국 비자 베트남 현지 경찰도 연루됐다.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이 기자하고 이것을 제보를 해가지고 이 기자가 이제 베트남에 직접 와가지고 이거를 취재한 겁니다. 이걸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일통과 박항서 매직 속에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교류도 크게 늘면서 얼마 전부터는 우리 정부가 베트남에서의 비자 발급 조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노이를 포함한 세계 대도시 주민에겐 언제든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5년짜리 복수 비자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불법 체류, 돈벌이 수단으로 홍보하는 현지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거침없이 간다 강민우 기자가 베트남에 가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로 도입된 베트남 대도시 복수 비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증명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데다
5년간 횟수 제한 없이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할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립니다. 한국비자발급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쯤이니까 아직 센터 문이 열기도 전입니다만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별도로 가는데 임시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hực tế là rất nhiều người vì người ta bây giờ nhá, ví dụ như người ta có điều kiện thì người ta cứ làm visa thì tận 5 năm cơ. Thế 5 năm bây giờ người ta thích đi lúc nào thì đi. Đấy, muốn đi sang đấy trải nghiệm lúc nào cũng được. 신청 대상은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세 개의 대도시 지역에 호적이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주민인 만큼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호구부나 거주증,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을 내게 돼 있는데 이를 위조한 서류가 판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에서 돈만 주면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준다거나 심지어 자격 조건이 안 돼도 비자 발급을 해준다는 광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ình thường thôi, bình thường sổ khẩu là làm được mà làm thì nếu mà gặp được sẽ thu rồi làm hồ sơ để thu tiền đấy nhé. 돈만 더 내면 이력 조작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Mình bảo là sang bên kia đã làm nạn rồi thì vẫn có anh vẫn đưa sang nhưng mà là phí nó phải cao hơn. Nhưng mà lo những cái thủ tục làm cho bạn đấy trắng luôn. 브로커를 접촉해 하노이 거주증 발급을 시도해봤습니다. 선약금을 넣은 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자 오토바이를 탄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건네받은 위조 거주증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까떼바라고 불리는 거주 증명서인데요. 하노이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가족 전체가 1년 넘게 하노이에 살았다. 이런 증명 내용이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이 거주 증명서를 받는데 든 돈은 한국 돈으로 17만 원. 신청부터 수령까지는 단 하루면 됐습니다. 위조 서류지만 엄연한 베트남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브로커와 연계된 베트남 경찰 등이 직접 발급하는 겁니다. Bên anh là làm trực tiếp công an người ta làm chứ không phải là qua trung gian. Đấy, qua trung gian rồi đấy không cho đi được họ người kia đây là công an người ta làm thật. 현지 경찰까지 유착하다 보니 우리 대사관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걸러낼 방법이 있을 리 없습니다. 대사관은 오늘부터 해당 대도시 호적이 있는 주민에 한해 비자를 내주기로 하는 등 뒤늦게 심사 절차를 강화했지만 이 역시 브로커 손바닥 아닙니다. Được, luôn. Tí anh gửi cho em một cái anh vừa xử lý luôn. Nó ở quận Thanh Xuân thôi. 돈을 더 내면 아예 직접 비자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Có hết luôn, tao phí cho em luôn. Hiện bây giờ em đang nhận là 6.000. 베트남 대도시 노동자 월급이 400달러가 조금 넘는 걸 고려하면 1년 연봉에 만번은 거액을 내고 한국행 비자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돈벌이밖에 없습니다. Thế thì mình đi về được nhưng mà bình thường ai sang cũng ở lại bất hợp pháp luôn chứ cả ai về. Thật đánh về.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건 베트남에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 수는 4만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유학비자를 받아 들어온 베트남 청년들이 곧바로 잠적해 당국이 부랴부랴 비자 발급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공문서 위조가 쉽고 한국 불법 체류 수요가 많아 대도시 복수 비자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건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이 시행부터 한 겁니다. 허술한 비자 제도가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이런 정황이 있어요. 그쵸? 이게, 이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보를 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그 유학비자 실태, 네, 유학비자 실태도 이것도 이제 제가 올렸는데, 이것도 가짜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서류들, 그리고 이 비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프로에서 운영 중인 한 교민은 이번에 상당수가 간판으로 유형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는 뭐라고 벌었습니까? 한 달에 2,000달러, 3,00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정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걸리죠. 네, 베트남에 100명 위장 입국시킨 브로커 구속. 그쵸? 그리고 이 비자 신청 센터를 여행사한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행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때요? 이 구조가 여행사한테 맡겨서 이 여행사에서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서 이게 영사들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가짜로 발급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거 제가 많이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법무부가 위탁한 해외 비자 센터 한 업체가 독점했다 나오죠. 다 이게 하나투어에서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의원이 지적한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이거 정부에도 제안을 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부에도 계속 그 제보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자 센터를 도입했는데 이름이 대한민국 비자센터예요. 대한민국 비자센터, 비자 신청센터. 하나투어를 위탁 업체로 선정했고 올해 이어 8월 중국 3곳, 베트남 2곳, 인도네시아 1곳 비자센터를 추가하기로 하고 사업자 신청을 공고했고 이 중 5곳의 하나투어가 선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8개 중 7개를 위탁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선정 과정에도 해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네, 종합국감전에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얘기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자, 해외에 대사관이 있어요. 그 밑에 비자 신청센터가 있는 거예요. 비자 신청센터를 여행사가 거의 독점을 했다. 네. 그리고 자, 비자를 신청할 때 브로커들이 돈을 받아요. 그래서 돈을 아까도 6,000달러,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10,000달러가 거래가 됩니다. 10,000달러가 거래가 되고 한국에 가면은 5,000달러를 더 줘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000만 원을 내면은 이제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500만 원을 더 내면은 이제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는 겁니다. 총 1,500만 원을 내면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불법 체류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 속에 영사들이 있다, 대사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람들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때도 중간 브로커들이 시험 등록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법무부에 계속 얘기를 해도 당신이 이게 저를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당신이 뭔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근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네, 베트남 영사관 영사 뇌물 받고 비자 발급 구속. 제가 영사가 뇌물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사관에서. 그랬더니 이 대사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감히 이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 영사를 모함하냐고, 법적인 책임질 거냐고. 딱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애국심입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애국심이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의 영사관에 뇌물 받고 구속했다.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 영사한테 한 사람의 돈을 400만 원인지 500만 원 줬대요. 예, 그리고 다 저거를 찍어놨대요. CCTV를. 그래서 비자 안 나오면은 이거 공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영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딱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피해가지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네. 또 불법 취업 베트남인 입국 눈 감은 비자 담당 영사 징역 4년. 그러면 이제 베트남의 대사관의 영사 그리고 비자 신청센터를 여행사가 맡는다. 그럼 비자 신청센터를 여행사의 신청센터에 서류를 내고 그게 영사로 가는 과정에 이게 뭔가 브로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사가 구속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 영사가 구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정황, 그리고 비자 신청 센터를
여행사한테 위탁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 이러한 정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법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제대로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터지잖아요.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비자 브로커와 공모의 현지인 비자 부정 발급, 억대 뇌물 영사관 구속 송치됐다 나오죠. 네, 베트남 영사 파견 한국인 영사 억대 뇌물 받고 비자 발급 구속. 네. 그리고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 53명 불법 체류. 네, 돈 받고 한국 관광 비자 막 내준 영사관 공무원 징역 4년. 불법 체류 40만 시대, 갈팡질팡, 무정책, 역대 정부 모두 유죄.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 베트남에서 갑자기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2,100만 명에게 비자를 주겠다. 2,100만 명. 거기에다가 위조로 하면은 베트남 1억 인구가 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정부가 이 일을 진행하지라는 게 제가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추측입니다. 이거는 추측이에요. 제 상상이에요. 정치 자금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정치 자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아니면 또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네. 뭐 외국인 선거권으로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네. 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외국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 중국에서도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겠죠. 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예? 뭐 주민 뭐 자치 기본법 해가지고 거기에 뭐 생활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민으로 보고 그들이 법을 뭐 이렇게 제청을 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게 뭐야? 예? 그때 내가 생각했던 예측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거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래서 참 제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의와 맞서서 싸운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네, 몇 번 제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제 운명이 뭔가 뭐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한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가라는 것을 국내외 정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미국, 캐나다, 뭐 호주, 프랑스, 뭐 뉴질랜드, 뭐 일본, 중국, 베트남, 뭐 다양한 국가와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해외 돌아가는 정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